안녕하세요. 2020년 3월 7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피파는 아시아 지역 월드컵 예선 일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파와 아시아 축구연맹은 피파의 본부에서 아시아 지역의 축구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파와 AFC 양측 모두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피파 월드컵 2020이 아니지. 피파 월드컵 2022와 AFC 아시안컵 2023 예선을 이제 경기 예선을 치러가지고 경기가 이제 치러져야 되는데 그 경기들을 모두 연기한다라는 공식적인 제의에 관련 회원협회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피파와 AFC는 AFC 회원협회들과 협의를 결정한 후에 향후 며칠 내로 해당 경기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논의 주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이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2020 AFC 풋살 챔피언십이 있는데 피파는 세계 보건기구인 WHO와 협력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고 다른 국가 대항전 경기에 대한 정보는 관련 연맹이나 협회가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3월에 있을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들이 아마 아시아에서 열리는 예선들이 연기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일정은 뭐 관련 협회, 그러니까 각국의 협회에서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며칠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점점 빡세지겠죠. 그래,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조아파타 물결표 방금 피온사 하다가 25억 날리고 개빡친 25억을 날렸는데 저한테 100개를 주시는 이런 아주 대인배스러움 진수루님, 네, 감사합니다. 25억이면 체감이 어느 정도인가? 25억이면 어떤 선수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피파를 안 하니까 피파 2020은 하지만 이제 피파 온라인은 안 하니까 피파 온라인에서 25억이면은 뭐 누구를 살 수 있습니까? 뭐 누구 몇 명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몇 명, 한 명의 가격을 몇 명이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뭐 누구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이콘 선수? 아이콘이면 이제 이 피파 20으로 치면은 뭐 이제 레전드 선수 말하는 거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랄까 25억을 날렸다면 이제 그 금액으로 카드를 깐 거네? 그러니까 날렸겠지. 아니면은 뭐 강화? 근데 강화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날리기 힘들잖아요. 피파 그 피온 하는 거 보니까 그 게임 하려면은 머리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막 돈 버는 수완도 좀 있어야 되고 파는 것도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 나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피온 안 하지만 어차피. 스페인 축구팬들은 무관중 경기 결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근 10년 만에 열리는 가장 중요한 경기를 직관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일부 스페인 팬들은 큰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페인 보건부는 북부 이탈리아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탈리아 팀을 상대하는 주요 축구 및 농구 경기를 무관중으로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발렌시아와 아탈란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와 헤타페와 인터밀란의 유로파 리그 경기가 포함되어 있고 발렌시아와 헤타페의 몇몇 팬들은 관중 없이 경기를 열기로 한 이 결정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헤타페 팬클럽 연맹은 인터밀란과 3월 19일 경기에서 알폰소 페레스 관중석을 비우는 대신에 스페인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는 관중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탈리아 관중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일단은 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가 스페인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 모두 다 무관중 경기로 연다고 하니까 이 현지 팬들은 좀 화가 날 만하죠. 발렌시아는 또 게다가 1차전을 발리고 와서 좀 관중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떠한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와 아탈란타 간의 UEFA 챔피언스 리그와 관련돼서 발렌시아 보건당국과 UEFA 공식 서면 확인 후에 코로나 전염 예방에 관한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과 매표소에서 구매한 티켓의 환불 절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티켓을 또 어렵게 구한 분들은 참 좋아했을 텐데, 내가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나의 고장에서 보는구나. 또 어렵게 이제 처음으로 뭐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렵게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경기가 이제 무관중으로 열린다고 하니까 네, 환불 절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영국 FA는 에릭 다이어의 관중석 난입건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FA와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의 난입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는 승부차기 패배 이후에 스탠드석으로 들어섰고 자신의 형제와 관련된 발언을 들은 것으로 보이며 문제 팬이 즉시 확인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었고 토트넘은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다이어를 지지하며 징계, 그러니까 구단의 자체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영국 FA가 오늘 아침 다이어와 클럽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팬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FA는 그다지 이 다이어에게 관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FA는 다이어가 경기장에 들어간 게 특정 규칙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관련 처벌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관련 경찰은 사건 접수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뭐 다이어가 딱히 이거를 아니 구단이 이거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달라, 고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FA만 조사를 들어간 것이고, 다이어의 동생이 어제도 말했지만 한쪽 발을 좀 못 쓰는 장애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약간 놀리는 희롱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가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네, 찾으러 갔었죠. 사실 코앞에서 찾았는데 저 안전요원들하고 팬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어떻게 다가가진 못했고 구단하고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쓰레기죠.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어제도 이 기사를 처음에 이제 속보로 나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차라리 한 대 훅 치는 게 몇 개월 쉬더라도 나을 수 있어. 물론 다이어는 치고 나서 후회하겠지만 자신의 가족을, 그 다음에 또 아픈 또 형제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좀 팬이 아니죠. 저 사람이 토트넘 팬이라는 것 자체가 더 승질나는 거예요. 차라리 타팀 팬이면 화도 내고 더 알아봐 달라,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토트넘 팬이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토트넘도. 근데 저는 꼭 찾아가지고 홍군형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메뉴전 퇴장을 당했던 안첼로티 감독에게 벌금만 쥐어지고 출장 정지는 면했다라고 합니다. FA는 오늘 공식 성명을 냈는데 안첼로티는 2020년 3월 1일 일요일날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FA 규칙 E3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아마 심판 판정에 대한 어떠한 강한 불만 아니면 경기장에 경기 끝나온데 경기 끝나고 퇴장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쪽 관련된 법률이겠죠.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8,000파운드
12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첼로티는 부적절한 행동에 이르는 이제 자신의 언행 그리고 뭐 발언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다음 제스처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 벌금이에요. 이 경기 종료 후에 필드에서의 강력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고 안첼로티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좀 과했네. 내가 좀 오바를 했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벌금이 125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것도 본인이 인정하면서 아 내겠다 쿨 쏘 쿨 네. 하겠다 가지고 다 이제 뭐 끝난 상태이고 그냥 이제 퇴장 조치만 없어지는 걸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모나코에서 뛰고 있는 젤송 마르틴스가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일 리그왕 22라운드 올림피크 님 그 다음에 AS 모나코 경기가 있었는데 젤송 마르틴스의 폭력적인 플레이에 징계이며 사실의 본질을 고려해서 이 징계위원회는 젤송 마르틴스에게 6개월 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징계는 2020년 2월 6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네, 6개월 후면은 벌써 시즌이 끝나고 시즌 시작할 때 다음 시즌이 시작할 때 되겠죠? 네. 꼬마에서 뛰던 아니었단가요? 맞습니다. 그 친구 못해가지고 보냈는데 뭐 저기서도 못 뛰게 되었으니까. 젤송 마르틴스 얘도 그 심판 관련해서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는 6개월 정지니까 좀 세죠. 6개월이면 반년인데. 세다 세. 그 중간에 뭐 휴식기하고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어쩌면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6개월이면 세죠. 프리미어 리그가 이 경기 시작 직전에 악수 절차 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는 했었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중단한다고 하며 의료적인 조언에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선수들과 심판진 사이의 프리미어 리그 페어플레이 악수 절차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코와 입에서 나온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며 악수를 통해 손에서도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럽과 심판진은 경기 시작을 앞두고 거행되는 나머지 뭐 전통적인 절차들은 그대로 수행이 될 것이지만 뭐 경기장에 들어서면 두 팀은 프리미어리그 음악과 함께 도열을 하고 홈팀 선수들은 상대팀 선수들과 원래 악수를 쫙 하면서 저렇게 꼬마들도 선수들도 악수를 쫙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저 악수 없이 그냥 뭐 지나가는 거예요. 뭐 눈싸움도 약간 뭐 배구도 악수를 하긴 하는데 네, 뭐 배구 느낌이라고 하기엔 좀 또 이상하구나.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한 바퀴 쓱 돌면서 입으로 인사하겠지? 손으로 악수 못하니까. 근데 여기 이 기사에 댓글이 있었는데 아니 경기 중에 침 튀기고 뭐 태클 들어가고 뭐 다 만지고 하는데 뭐 이거 악수 안 하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약간 그 뭐랄까 좀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축구에서 먼저 이제 많이 인기 있는 스포츠고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으로 코로나가 뭐 아무튼 이렇게 위험하다, 뭐 악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발표만 이렇게 났기 때문에 뭐 어떤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니까 뭐 그런 건지 일단은 뭐 당분간은 이것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참 축구 보다가 이런저런 일 많이 봤는데 또 이런 사태도 일어나네요. 네. 에당 아자르 수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자르는 오늘 댈러스에서 오른쪽 비골 부분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레알 마드리드 의료진에 의해서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자르는 회복을 위해서 태어날 때까지 이 관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좀 더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
UEFA가 코로나 관련 유럽 대회 경기 변동사항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관련 당국이 내린 결정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조치들에 따라 다음에 UEFA 클럽 대회는 다음 주에 예정대로 이제 진행은 되지만 무관중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그 경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인 발렌시아와 아탈란타 경기, 이 경기가 이제 무관중 경기로, 그 다음에 UEFA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인 인터밀란과 헤타페의 경기, 이 경기가 이제 인터밀란 홈에서 열리는데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발렌시아는 16강 2차전인데, 1차전도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도 있지만, 참, 스페인 팬들이 안타깝겠네요. 네. 무관중 경기면 장내 아나운서도 안 오겠죠? 가겠죠? 이 다 중계가 되는 건데, 그래도. 방송사도 갈 테고, 네. 그냥 관중이 없다라는 거지. 첼시의 타미 아브라함이 런던 풋볼 어워즈 2관왕에 올랐습니다. 타미 아브라함은 camden에서 열린 런던 풋볼 어워즈 사상 최초로 한 해에 2개의 상을 받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프리미어 리거상, 네, 타미 아브라함이 수상하게 되었고요. 이 노미네이트에 오른 선수로는 게리 케이힐, 손흥민, 조르지뉴, 오바메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받은 또 하나의 상은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이 수상을 첼시의 타미 아브라함이 타게 되었고, 노미네이트에는 마르티넬리, 마운트, 토모리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는 지난 12개월 동안 아스톤 빌라 승격의 주역이었고, 이번 시즌 첼시에서 1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램파드 감독과 애슐리 콜 코치가 타미의 수상을 직접 축하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골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번리전에 넣었던 80m 드리블 골로 손흥민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이 자가 격리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상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순이가 에버튼으로 임대 복귀되었습니다. 생크 토순은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 임대를 갔었지만, 이 부상이 이제 이번 시즌 끝나도 돌아올 수가 없는 부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에버튼으로 이미 복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파델라의 결승이 바스크 더비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미란데스를 상대로 1, 2차전 합계 3대1로 승리하며 먼저 결승에 안착을 했고, 빌바오는 1, 2차전 합계 2대2, 네, 원정 득점 우선 규칙에 따라서 이 그라나다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 빌바오의 코파델라의 결승전은 4월 18일 세비야에 위치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코파델라의 구강컵이 권위도 당연히 있고,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닌 팀들은 이 트로피를 올릴 수 있는 또 대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4강전에도 못 갔기 때문에 이번 결승은 바스크 더비, 레알 소시다드와 빌바오가 붙게 되었습니다. 아마 피 터지겠네요. 네, 얘네 그냥 경기에도 막 살벌한데. 첼시의 퓰리시치가 복귀에 임박했습니다. 퓰리시치는 1월에 당한 허벅지 전완근 부상으로 지금껏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며, 조르지뉴는 카드 누적으로 인한 3경기 결장이고, 캉테는 근육 부상, 코바치치와 윌리안은 아킬레스 부상을 당한 상태이고, 오도이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퓰리시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경기 복귀가 다가왔으며
조만간 필드에서 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현재 18살의 길모어가 FA컵 리버풀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주말에 있을 에버튼 경기에서도 이 길모어가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첼시의 오드이가 부상 회복 중 다시금 부상이 재발하였습니다. 겨울 휴식기 중 당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동안 결장해온 오드이인데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였지만 디 애슬리틱 리암 투웨이의 말에 따르면 이 부상 복귀 중에 회복 중에 다시금 부상이 악화되어서 앞으로 몇 경기를 더 출전하지 못하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냥 부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더라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도이가. 그래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 좀 찾아오면서 물론 사복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기 찾아오면서 볼 수 있겠다, 오는갑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안타까운 기사가 또 나오게 되었네요. 첼시가 조금 답답하겠어요, 공격진에서. 첼시 요즘 잘 나가지 않나요? 괜찮죠. 그래서 잘 나간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 되려면 리그에서도 조금 힘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맨유 지금 최근에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정도 나가야 잘 나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덴마크 리그 브렌비 선수 포함해서 1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1부 리그 브렌비에서 선수를 포함한 총 13명이 격리가 되었다라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덴마크 대표를 지낸 토마스 칼렌버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관광 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저번 주 일요일에 브렌비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이 스타디움을 방문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칼렌버그가 접촉한 선수와 코치 등 총 브렌비 관련된 사람 13명이 격리 조치가 되었다라고 하며, 현재 양성 반응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방 조치를 위해서 한 2주 동안은 다른 멤버들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모두가 다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칼렌버그는 아약스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같은 국적의 크리스티안 폴센의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고, 이로 인해서 폴센 등 그 아약스 스텝 3명 역시 격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폴센은 유벤투스에서도 뛰었고 리버풀에서 뛰었던 그 사람이죠. 금발에 현재 아약스에서 코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생일 파티에 가가지고 뭐 만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이제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성 부부가 1억을 기부했습니다. 박지성, 김민지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아동 가정 긴급 지원을 위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억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김민지 부부의 기부금은 지역 아동센터가 대거 휴관하고 있는 학교의 개학 연기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결식과 안전을 보완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요즘에 기부 릴레이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이제 기부들이 참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성 결혼할 땐가 봐요. 저런 느낌인가? 그렇군. 아자르가 NBA 괴물 스타 옆에 서고 나서 굴욕적인 샷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댈러스의 2m 21cm의 센터 프로징기스가 아자르와 만나 짧게 인사하고 이 유니폼을 교환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었고, 이 영상은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자르가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댈러스 지역에 방문했는데 NBA가 열리고 있는 시즌 중이니까 보러 갔나 봐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미국에 휴가차 가거나 이 부상 때문에 갔을 때 항상 보고 와요. 네. 뭐 어차피 뭐 부상이기도 하고 할 것도 없는데 보고 오는 거지 뭐. 그래서 가서 간 김에 이제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제 큰 클럽에 뛰고 있으니까 구단에서 이제 홍보차 이렇게 SNS에 올린 게 또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이제 아자르가 이날 댈러스 구단을 방문해서 이 돈치치 그다음에 프로징기스 이 선수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닉네임은 조던이지만 NBA를 잘 몰라가지고 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뉴캐슬은 존조 셸비, 맨 리치와 2023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식이에요. 그냥 재계약 맺었다. 얘네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찍잖아요. 얘네들은 훈련장에서는 악수 안 한다. 뭐 팬들과 선수가 안 한다더만 손 짝짝 올리고 막 하는구만. 물론 뭐 그것도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아무튼 네. 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잘츠부르크 감독은 팀의 핵심 선수인 황희찬이 부상이며 몇 주 뒤 황희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컵대회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서 잘츠부르크와 이 황희찬의 팬들을 긴장시켰고 잘츠부르크의 감독은 황희찬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부상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네. 다행히 경기 종료 후에도 황희찬은 표정이 밝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으며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황희찬의 부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는 안 났고 이제 오피셜이에요. 그냥 부상 입었다라는 것만. 왜냐면 그 부상 영상을 제가 짤로 봤는데 뛰다가 그러니까 경합하면서 뛰다가 올라왔어. 쫙 하니. 그래서 본인이 바로 교체 사인 보내고 누웠어요. 그냥 쫙 바로 그냥 아는 거지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장 나갈 때 모습 못 봤는데 나갈 때 모습 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이제 뭐 고정시키는 대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래서 황희찬 부상이 심각한가 했는데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저거 사진도 보니까 컵대회 결승 끝나고 이제 관중들에게 인사를 가는데 같은 팀 동료가 황희찬이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업어주고 이제 가면서 이제 뭐 같이 환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황희찬이 병원에 안 가고 경기장에 끝까지 남아서 환호해주고 끝까지 봤다라는 거,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부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검사 결과 받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요게 뭐 짧게 몇 주간이라고 했으니까 감독은 뭐 이게 2주가, 정말 짧은 2주가 될지 아니면 뭐 한 달 내지 2달 될지, 이거는 이제 가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어제 중계하다가 제가 어제 맨유 경기 중계하다 들은 건데, 이 상황을 들은 건데, 그때도 말했지만 좀 당연히 이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이적 시장에 맞물려 가지고 이 부상이 걸려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큰 부상 아니고 네, 빨리 볼 수 있는, 그라운드에서 빨리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는 발부에 나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연장 계약이며 2021년 여름까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동생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걔한테 이거 보여주면은 지도 놀랄 것 같은데. 왼쪽의 사진은 목이 너무 없다. 얘 가뜩이나 목이 없는 편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로이 호지슨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연장 계약이며 이 감독 역시 2021년 여름까지라고 합니다. 감독 매물이 없나 봐요. 네. 중간에 좀 바꿔봤지만 크펠이 재미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호지슨 형태로 그냥 가는 게
안전하게 가는 거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월의 감독상 후보입니다. 1번 후보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3경기에서 2승 1무고요. 네, 7득점 2실점. 2번 후보 번니의 션 다이시 4경기에서 2승 2무 5득점 1실점. 3번 후보 올레 군나르 솔샤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3경기에서 2승 1무 5득점 0실점. 유일한 이 무실점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후보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크리스 와일더 2승 1무 4득점 2실점 이라고 합니다. 누가 탈 줄 잘 모르겠는데 나라면 솔샤르 주겠어요. 0실점. 그러니까 무실점이라는 게 중요하지. 득점도 중요하지만 득점으로 치면은 아르테타가 가장 높고 무실점을 치면은 이제 솔샤르 감독이 가장 유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2명 중에 1명이지 않을까 준다면 둘 다 똑같이 3경기 2승 1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축구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힙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역시나 황희찬에 관련된 뉴스겠죠. 황희찬이 이제 부상당했다라는 것만 이제 팩트로 나왔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냐? 용냐? 지렸다. 황희찬, 혼자 뛰다가 다친 건데 사진들은 다 누구랑 경합하다가 있는 걸 다친 걸로 이제 해놨나요? 황희찬이 그날 그 경기에서는 결승골을 넣기도 했었고 잘 했어요 또 심지어.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컵대회 준결승에서 붙은 팀이 최근 이제 황희찬의 소속팀인 잘츠부르크를 또 이겼던 팀이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라 조금 그 팀에 대하는 황희찬이 좀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경기장 내내 좀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냥 근육이 올라온 거였으면 좋겠는데 만지는 부위가 영 안 좋더라고. 네. 원래 금요일 날은 사실 뭐 크게 뉴스 될 만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잘. 저 뒤에 아시아 분들은 황희찬 관련된 분들인가? 근데 황희찬 부모님 얼굴을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불금에 또 여러분들이 심심했을 텐데 제가 약간 재미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라가 상황이 위급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 보면서 즐기기도 쉽지가 않죠. 네. 저도 그런데. 자, 고생하셨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여기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